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도 과세 때문에 주식은 자기 손으로 미리미리 해서 연습을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투자자문사나 또는 사모자산 운용사에 맡겨봐야 이제 세금이랑 수수료 때문에 체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세금 잘 보시게 되면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데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은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서는 22%의 세금을 띄어가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벌게 되면은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거기서 이제 27%를 띄어가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근데 이 사모자산 운용은 더 골 때리게 됐어요. 사모펀드는 무조건 이제 양도 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아예 5천만 원 이상의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5억 이상을 가입을 하는데 이게 실익이 있느냐? 엄청나게 수익률을 많이 내지 않는 이상은 뭐 실익이 좀 없을 수 있죠. 뭐 펀드 매니저가 또는 이제 투자자문사의 펀드 매니저가 또는 사모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을 많이 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에 어느 정도 수렴한다고 해서 한 2, 3년 정도 통계치를 돌려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자문사의 매니저나 뭐 사모자산운용사의 매니저나 길게 보면 그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아웃퍼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영업 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심심해서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극악의 조건이죠. 예를 들어 뭐 5억 정도 투자했는데 전부 다 팔았다. 그래서 이익금이 전부 다 주식으로 다 팔아서 회수를 해줬다라는 거죠. 고객이 이제 처음에 연초에 주식을 다 샀고 고객이 가입을 했을 때 현금 들고 와서 연초에 주식을 사주고 연말에 주식을 싹 다 팔아가지고 정산해서 끝 이럴 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투자자문사나 사모자산운용사에서 1임 계약 고객이 이제 돈을 들고 찾아오면은 1%의 기본 보수가 있고 그리고 뭐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의 20%를 또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뭐 이게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뭐 기본 보수가 2%이고 성과 보수가 10%이거나 뭐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은 1%의 기본 보수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성과 보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익금이 이제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1임 기본 보수가 1%니까 500만 원.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 빼고 나면은 거기서 22% 곱해가지고 2,2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 달라고 하겠죠. 내가 1억 5천 벌어줬으니까 한 20%인 3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빼고 나면 실질 이익은 9,3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5억 투자해서 18.6%의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성과 보수가 없고 기본 보수가 없다면 수익률은 25%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문사나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연평균 30%를 벌어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20%나 15%의 연평균 수익률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면 1임 기본 보수가 없을 것이고 1임 성과 보수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해서 세금만 좀 내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뭐 3억 원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면 이익금이 15%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자금이 언제 항상 뭐 1억 하거나 뭐 5천만 원 하거나 또는 뭐 1억 하거나 언젠가는 우리도 뭐 5억을 할 거고 10억을 할 건데 그럴 때를 생각을 하면 스스로 하는 거를 해놔야지 남한테 이제 맡기게 되면은 세금도 세금대로 받고 1임 기본 보수도 1임 기본 보수대로 받고 또 성과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문사랑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 회전율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되느냐? 이익금은 실제 평가 차익이 따로 있고
장내로 이제 매도를 해서 낸 이익금은 또 절반이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롱텀하게 들고 가면서 결국 이제 해지했을 때 싹 다 주식을 현금화해서 주는 게 아니고 현금 그냥 주식으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주식의 어떤 평가 차익 상태에서 넘겨주는데 그동안 뭐 일부 매매했으니까 매매 차익도 발생을 하거나 뭐 매매 평가 손실도 있을 텐데 매매 차익도 발생을 하거나 했을 거죠. 했게 만들어서 또는 연말쯤에 지나치게 이제 매매 차익이 많으면 평가 손실이 난 것들을 일부러 팔아주면서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이익금을 낮춰서 대략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이익금이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한 이익금이 한 절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평가 이익을 한 절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실질 수익률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모두 다 팔았을 때 18.6인데 좀 이제 적당히 이제 주식도 롱텀하게 들고 가는 거 한 절반도 있다고 하고 또 이익도 한 절반 정도 챙겨 또 이렇게 이제 반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률 격차는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요때부터는 20%나 15%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인 투자자도 세금은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30% 이상 벌어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뭐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뭐 이게 40%다. 이렇게 되면 이제 11.2%가 또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게 2023년도에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껏 벌었는데 세금 나가고 성과보수 나가고 이러면은 이중으로 이제 그 비용이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을 내서 우리가 뭐 은퇴를 하기 위한 자금까지 모으기에는 꽤 이제 험난한 길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즘 이제 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뭐 애널리스트들한테 세미나 받는 내용들이 너무 쉽게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실력을 쌓아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뭐 투자자문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이렇게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금도 있고 그리고 성과보수나 기본보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금도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익금과 평가이익을 고려를 해서 좀 적게 내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하려면은 결국 롱텀하게 들고 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어차피 이제 그 세금 이슈에서 이 5천만 원 이상에서 이제 세금을 적용을 하는 대신에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아니면 단타를 열심히 쳐가지고 거래세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이득을 보면 되는데 사실 단타는 어렵죠. 그렇다면 점점 이제 투자 문화가 장기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도 이제 고를 때 좀 롱텀하게 이제 스토리를 체크를 해서 롱텀하게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 문화가 좀 더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익금과 평가이익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성과 보수까지 뜯기게 되면은 투자자 자문사나 또는 이제 사모자산 운용사에 가입을 했을 때 실질적인 체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상황은 모두 싹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 아마 이런 상황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안 내게 최대한 이제 안 내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연말에 이제 평가 손실 난 종목들을 일부러 이제 팔아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구간으로 맞추면서 평가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뭐 실질 이제 매매 이익은 뭐 최대한 낮추는 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세금도 적게 내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도부터 세금이 저는 이제 이게 이 양도소득세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조건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긴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우리가 주식 하면서 습득하고 보는 법 배우고 나면 자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제 이 세금 이슈에서 벗어나고 남한테 이제 주게 되는 기본 보수랑 성과 보수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좀 더 수익이 좀 더 빨리 쌓이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2023년도 이후에 2023년도에는 못 모르고 이제 자문사나 또는 뭐 자산운용사, 사모자산운용사의 일임이나 뭐 사모펀드를 가입을 하겠지만 실제 이제 해보고 나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세금 뭐 이것저것 많이 떼가 그러면서 이제 실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뒤늦게 이제 막 스스로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게 되면 좀 남들은 이미 다 지금 동학개미로 이번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실질 스스로 다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뒤늦게 공부해가지고는 남들보다 또 뒤처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이 자문사랑 운용사가 영업 환경이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을 1000bp라고 하면 이제 10%인데 10% 아웃퍼폼 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익금과 평가이익을 이렇게 반반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8% 정도 800bp를 이렇게 언더를 해버리면 이 과연 이제 시장을 이기는 게 이제 매니저들이 이게 세후 실질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 시장 이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